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겨울철의 그 기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1월부터 앞으로 한 4월 전까지는 계속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인데요.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열매라든지 또 이제 배울 겨울눈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겨울눈은 마치 우리 사람의 지문처럼 그 각 종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볼 때 우리는 그러니까 그 겨울눈 볼 때 그 겨울눈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용어를 다 이해를 해야지 이제 나머지 것들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으로 겨울눈의 정의인데요. 우선 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은 이제 제가 영어로 된 그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미성숙한 슛이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슛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게 없더라고요. 번역한 거 보니까 어린 싹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슛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줄기 꽃들이 앞으로 될 부분들이에요. 미래의 잎과 줄기가 혹은 꽃이 될 부분들인데 그거 가지고 통칭해서 슛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따라서 겨울눈은 뭐냐면은 이듬해 성장할 잎과 줄기와 꽃이 눈으로 오랫동안 형태를 말해요. 이걸 우리가 겨울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겨울눈이 줄기에 부착하는 위치에 따라서 각각 부르는 용어가 다 다릅니다. 그걸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겨울눈을 계속 틈틈이 찍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실사진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태리 포플라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태리 포플러의 지금 소지는 우리가 그 당해에 자랐던 가지를 말하고요. 그 소지를 꺾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먼저 볼 부분이 가장 끝 부분이에요. 정단 부위에 있죠. 정단 부위에 붙어 있는 이 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자어로 정화라고 해요. 끝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화 부분이 눈 중에서 가장 크게 발달을 하고요. 그래서 정화 부분이 자라서 앞으로 줄기가 또 계속 위로 자라나가겠죠. 다음으로 치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치가는 말 그대로 가지 측면에 붙어있는 겨울눈을 말하고요. 그래서 치가는 흔히 여기가 이제 잎이 붙었던 자리거든요. 잎이 붙었던 자리에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치가 혹은 견눈이라고 불러요. 다음으로 정화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매화말발돌이의 소지거든요. 확대해 볼게요. 아까 이태리 포플러에서 봤던 그 정화 모습이 아니죠. 그때 그 정화는 이렇게 하나의 정화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당해에 자라던 줄기가 끝이 말라버리고 잎이 달려있던 치가들이 정화처럼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준정화라고 해요. 가짜 끝눈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진 겨울눈들이 꽤 많아요. 보신 매화말발돌이라든지 같은 속에 또 식물들 많죠. 뭐 물참새도 있고 말발돌이도 있죠. 이렇게 다 생겼어요. 또 당연히 바위 말발돌이도 이런 겨울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우리 라일락 겨울눈 보셨죠? 라일락 종류라든지 개회나무 또 단풍나무나 당단풍나무도 이런 식의 준정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겨울나무 식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화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요. 부화는 이 치가 곁에 붙는 부가적인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수나무의 소지를 가져온 건데 이제 국수나무 눈이 좀 많이 터져 있어요. 그 터진 아래쪽 보시면 또 다른 눈이 보이시나요? 네. 세로로 눈이 붙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세로로 붙어 있는 덧눈이라고 해서 세로 덧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부화라고 해요. 한자 용어로는 이런 식의 부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좋은 예가 국수나무예요. 이렇게 겨울철에 수많은 덤불들이 있는데 소지를 하나 꺾어서 봤더니 이런 식의 중생부화가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국수나무일 겁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감태나무가 아니라 뇌성목이에요. 뇌성목이라고 하는데 들리는 말로 하면은 천둥 소리가 들리는 때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뇌성목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니고요. 서해 5도를 가셔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태나무와 굉장히 흡사한 나무인데요. 제가 이제 왜 이 사진 가져왔냐면은 다른 덧눈을 또 보려고 가져왔어요. 아까는 덧눈이 이렇게 세로로 달린 걸 봤었는데 이번 거는 이렇게 측면으로 달린 걸 보려고 해요. 확대해서 보니 지금 이쪽에 옆에 덧눈이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걸 두고 가로 덧눈이라고 해요. 혹은 측생부화라고 해요. 다음으로 이제 눈이 어디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감쪽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감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털댕강나무의 소재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옆 입자루 일부입니다. 그 일부 안에 눈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은하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 털댕강나무, 댕강나무 종류들이 있고 또 흔히 덤불로 볼 수 있는 달의 종류도 이런 은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눈이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달리 붙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예인데 이거는 이제 치가거든요. 혹은 이제 준정화도인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엿병야라는 걸 보려고 해요. 아래 거는 황병나무고요. 이건 박쥐나무인데 이 부분이 예전에 달려있던 잎자루의 자국이에요. 잎자국인데 그러면 잎이 달려있을 때 이 눈이 숨겨져 있었겠죠? 그 숨겨져 있던 부위가 어느 것에 감싸져 있었냐면 엿병이 감싸져 있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잎자루가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잎자루 안에 있는 눈이라고 해서 엿병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에서 가끔 만날 수 있는 황병나무라든지 박쥐나무가 좋은 예고요. 가로수로 흔히 심는 양버즘나무도 굉장히 좋은 예 중에 하나이고요. 또 조경수로 심는 단풍나무도 엿병야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겨울눈의 종류라고 해서 입눈, 꽃눈 혹은 섞임눈, 이걸 호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가져온 소재는 아까 보셨던 외성목과 감태나무. 이 나무들이 눈이 완전히 달라요. 겉모습은 다 같은데 이제 지금 이렇게 나열한 대로 이쪽이 뇌성목이고요. 이쪽이 감태나무예요. 보시면은 뇌성목은 이런 식으로 눈 여러 개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감태나무는 한 개씩만 달려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아까 봤던 특생부화죠. 제가 이 뇌성목 꽃과 잎이 이제 발화할 때 모습을 찍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제 한국의 나무 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위가 잎이 될 부위고요. 이 좌우가 꽃이 될 부위예요. 그래서 각각 어떤 눈이냐면은 잎눈이 가운데 있고 좌우로 꽃눈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싹이 자라느냐에 따라서 잎눈이 될 수가 있고 꽃눈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감태나무는 나중에 겨울이 자라면 이렇게 돼요. 잎과 꽃이 같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호나이다, 섞임눈이다 라고 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뇌성목과 감태나무가 완전히 상이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꽃눈, 잎눈, 섞임눈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따 말씀해 드릴 건데 이쪽이 이제 예전 작년에 있었던 아린 흔 자리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이게 소지이냐 이게 인연지냐 갈려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소지 위로 이 소지들을 보세요. 색깔을. 이거는 초록 색깔이죠. 근데 얘는 목질이에요. 이렇게 또 차이가 나요. 감태나무는 당에 자랐던 소지가 다 목질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목질화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또 비슷한 나무들이 상이한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도 다시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생강나무와 비목나무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요. 또 단풍나무 종류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아린 눈비늘의 모양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일단 아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겨울로는 이제 매서운 겨울을 이겨내야 되니까 눈을 감싸고 있는 무언가 필요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눈의 비늘이라고 해서 아린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다 아린 한 조각들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그 배열하고 있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차이냐면요. 서법상 아니냐고 했는데요. 섭자가 뭐냐면 조개 섭자예요. 조개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물고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개가 마치 조개 입이 합쳐져 있는 모습이다. 섭합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예로 사람주나무라고 하는 결론이 있고, 이제 다풍나무 종류에 또 이런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산겨릅나무, 산겨릅나무, 또 청시당나무, 네, 그런 종류가 다 이런 섭합상 아린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흔히 산딸나무도 산딸나무 결론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반면에 옆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와상 아린이라고 해요. 여기서 와가 기와를 말하거든요. 기와점을 푸게 모습이다라고 해서 부와상이라고 하고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결론들이 다 웬만하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신갈나무의 결론이고요. 이제 결론을 감싸고 있는 비늘이 있는 그 나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자식물과 같은 나자를 쓰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결론이 있는데 말 그대로 눈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초피나무가 있고요. 보시면 지금 비닐 같은 걸로 안 싸져 있죠. 대신에 이 눈이 아주 두꺼운 털로 많이 덮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눈의 위치 그리고 눈을 감싸고 있는 아린, 또 눈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불리어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것들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들매나무의 소지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로 살펴봐야 될 곳은 이제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은 2년 전에 있었던 가지고요. 위에 거는 올해 자란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들매나무도 눈이 아린은 감싸져 있죠. 그 아린들이 터져서 나오면은 이제 줄기가 자랄 것이고 그 아린이 붙어있던 흔적들이 남았겠죠. 그 남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그 아린의 흔적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린흔이라고 해요. 이 아린흔을 기준으로 이 나무의 이 가지의 그 횟수를 이제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린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잎이 달렸던 자국, 이 부분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엽흔이라고 하고요. 잎이 흔적이 달려서 엽흔이라고 하고 그 엽흔 안에는 각양각색이 또 관속흔이 있어요. 잎에서 물과 영양분이 통로를 하던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엽흔, 그 안에 있는 관속흔을 이제 말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겉에 이 나뭇가지 겉에 이제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위 있죠. 이제 이 부위는 이제 이 가지의 어떻게 보면 숨구멍인데요. 이걸 우리는 피목이라고 불러요. 이 피목이 있느냐 없느냐로 또 겨울로는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겨울나무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부위를 가지고 우리가 겨울나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면서 복습을 하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봤던 들매나무랑 많이 비슷해요. 들매나무와 같이 지금 겨울눈이 아주 짙은 자색을 띠고 있고요. 잎이 마주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겨울눈 보실 때 또 주의 깊게 보실 게 잎의 차례예요. 잎이 마주났냐 혹은 어긋났냐 그걸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오리나무 종류의 지금 겨울눈인데 쓸 때가
있으면 제가 써보겠습니다. 아병? 네, 아병을 말씀드릴 것 같아서요. 아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입자루를 엿병이라고 하죠. 그렇게 눈에도 자루가 있어요. 그걸 특별히 아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리나무 종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아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 달린 자루를 말해요.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왜 오리나무라고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결론 아래 자루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이제 오리나무 종류가 이런 식으로 아병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산겨름나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라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나무 종류 혹은 아니면은 저기 너도밤나무 종류의 겨울눈일 것 같아요. 이건 참나무 종류가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피나무 종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일락 소재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개회나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시면은 이 아까 이걸 우리가 준정화라고 했잖아요. 이 준정화 크기가 보통 동일하지가 않아요. 한쪽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아마 큰 부분이 꽃이 자란다거나 혹은 나중에 줄기가 자랄 부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꽃눈, 잎눈 혹은 호나 있잖아요.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크기만 보고 이렇게 꽃눈이구나, 호나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 눈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찰하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겨울눈을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